자, 우리나라 투개표는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또 공공기관 직원, 그리고 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물 투표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수개표 과정을 통해서 개표도 이루어지죠. 그거 알고 계세요? 증인 선거. 제가 그것은 답변 드릴 수 없는 사안 같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모른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지만 증인이 그냥 상식으로 한번 맞는지 들어보세요. 수개표 방식으로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보 시스템 및 기계 장치는 이것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뭐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이 사용된다. 주신문서하고 관계없는 기술적인 저희 지금 증인은 보안 점검을 한 그 기술 파트 분야인데 일반 선거의 절차에 관한 어떤 실제 운영이라는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관계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아니 지금 저기 보안 점검 결과에 공식 보고서에 법적인 제도적인 관점은 자기들이 점검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점검했다고 보고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시간에 기반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내용에 기반해서 규제하면 제 지침에 안 따르시잖아요. 저는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십시오. 자, 그거는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보조 수단이라는 단어가 제가 좀 그게 모르지만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선거 절차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라 그러면 굳이 보조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선관위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봤어요. 아까 좀 오해 소지가 있게 청구인 측에서 물어보셨는데 MBC는 계엄군이 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꽂힐 경우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보낸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보내지 말라라고 해서 가다가 돌아온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방탄특검법에 대해서 디테일한 건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네. 김성태 대북송금 특검법,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이런 것들 들어보셨고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 알고 계셨죠?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점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재판장님, 남은 시간 한 1분 50초만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대리인한테 좀 전달해서 대리인이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달해 주시죠. 네. 부서의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부서. 네. 부서라는 것의 개념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서의 제도적 취지는 어떤 국법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확시하기 위해서 소관부처 장관과 총리가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서명으로 했겠지만 지금은 다 전자적인 서명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의 시기, 그러니까 어떤 국법상의 행위 전에 해야 되는지 행위 후에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정이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탄핵 증거로서 이렇게 곽종근의 병력 실상에 대한 양태에 대한 탄핵 증거,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 그런 취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전체에 대한 제출이 아니고 탄핵 증거로서 조서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일부긴 한데 그 전체 문서가 뭐라는 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변호인 입회도 없이 쓰여진 조서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 증거라고 해서 제출을 하셨지만 그 탄핵 증거를 조서의 일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것만 내가 증거로 내겠다. 그러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문서를 증거로 제출할 때는 전체를 제출을 해서 내가 요 부분이 있다, 요 부분이 이제 우리 진술과 맞다.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타당한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청구인 측에서도 조서의 일부만 다 띄어가지고 유리한 것만 다 집어내면은 그게 증거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뭐 재판장님 재판관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일반 형사 소송에서도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 부분은 증거 능력의 허들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 헌법재판에 있어서 청구인 측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그 높은 허들들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것으로 저희는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피청구인이 제기하는 탄핵 증거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재판보다 오히려 허들이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조금 그 부분 그 의아한 부분은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141부터 4까지 141부터 4까지 하고 142, 1, 2는 증거로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허들이 높다고 하시는 건 좀. 네, 이미 채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해서 마치 이것을 그거는 아니고 채택한 건 채택한 거고요. 그 네. 대신에 이제 그러면 청구인 측에서 전체를 낸 갑 51호증의 1하고 51호증의 2 부분을 부동의하셔서 그게 조금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서정조지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해가지고 번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뒤집어지는 거기 때문에 서정 채택하는 결정은 유지하겠습니다. 서정조지.